서양에서는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IT 기술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여기고 있지만 역사와 문화는 없는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자 겸 작가이자 전 한양대 석좌 교수인 베르너 사세 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독일인 베르너 씨는 고 7년간 영어로 번역한 한국의 한문 고서인 동국세시기의 미국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인 출신인 그가 이와 같이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66년 전남 나주 호남 비료 공장 개발 원조 사업에 참여해서부터입니다. 1970년 다시 독일로 돌아간 그는 독일 보험대학 일본 학과를 다니면서 중국 문화와 한국학까지 동시에 공부했습니다. 그는 독일로 돌아가서도 특히 한국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당시 독일에는 한국학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아시아학과 교수들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학과는 없었지만 한국학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험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부교수로 임명되자 독일 최초로 한국학과를 만들었고 독일 최초의 한국학 박사 1호가 됐습니다. 1992년부터는 그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한국학을 연구하고 정년 퇴직까지 각국 학생들에게 한국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이후 200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2010년까지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좌 교수를 지냈고 이후에는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일인은 그가 오랜 시간 한국을 오가며 한국학을 연구하고 한국의 한문 고서를 영어로 번역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번역한 동국세시기는 조선 순조 때 학자 홍성모가 지은 세시 풍석서로 당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동안의 세시 풍속을 월별로 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세 교수는 한국은 특히 수천 년간 이어온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이 문화를 세계적으로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IT 기술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주목하고 있지만 역사와 문화는 없는 나라라고 오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자 직접 한국 알리기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사세 교수는 한글 연구에 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6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에서 한글의 글자 디자인, 유서 깊은 전통 속 천재, 독창적인 발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발표에서 한글은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임과 언어학적 방법론을 결합시켰던 세계 유일의 문자 체계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의식과 정신에 호소하면서 사용하기 쉽고 필요한 만큼 정교하면서도 가능한 단순한 체계로 한국말 발음과 한문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로는 어떤 언어의 어떤 소리도 표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한국어 음성 체계에는 들어있지 않은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소리를 제시하며 언어 조사 방법을 통해 한글의 기원을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즉, 언어 조사 방법을 통해서 보면 한글은 인도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세종대왕이 인도의 불교를 믿는 불자였음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에 적용된 음성학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식으로 고쳐져 적용됐다고 사세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글은 고대 인도 언어학에서 유래한 글자 중 가장 뛰어나다며 한글의 우수성을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해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과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국민들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부족한 데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 자신의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학자뿐 아니라 수문과 작가라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2006년 한국 생활 시작 후 40회 이상의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세 교수는 자신은 사실 서양식 한국화를 그리고 있는 것이라며 보통 서양화 화가들은 국제적인 유행을 따라가고 동양화 화가들은 19세기 전통을 그대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서양화와 동양화를 구분짓는 것은 사실 부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의 원리와 원칙을 오늘날에 맞게 새롭게 적용해서 살아있는 문화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개량 한복도 한복이라면서 전통 문화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21세기에도 살아있는 문화를 만들어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환한 미소를 띄우며 수묵화 작업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 특히 한글, 훈민정음, 그리고 한글과 한복, 한옥 등 한국의 진짜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3년 전 2007년 함부르크 대학을 정년 퇴임하고 다시 한국으로의 리턴하던 당시 그는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관광비자를 받아 3개월마다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은 학문 연구의 산실뿐 아니라 고향이기도 하다며 한국과의 오랜 인연으로 전국 어디에든 친구들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주 비료공장 기술 고문으로 왔다가 한국 학자가 된 그는 남다른 애정으로 한국 학자로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널리 알려진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가사인 월인청왕지곡 제1권 194연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2002년 출간된 독일어판 월인청왕지곡처럼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라 번역과 함께 중세 국어의 어휘와 어법 등 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망라한 저서였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언어학자이자 시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석가의 전생애를 소설적인 구조로 서사적으로 풀어낸 월인청왕지곡은 생동감 있는 언어와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20대 중반 한국에서 둥지를 틀고 두 딸과 쌍둥이 아들 둘 그리고 한국 아이를 입양해 모두 8남매를 키우며 이제 팔순이 된 그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자식들의 지지를 받으며 제주도로 거처를 옮겨 한국의 우수한 문화 알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 톨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